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증시 인사이트에서는 새해 유망 섹터 어떤 종목이 있을까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신한투자증권 강석호 연구원 모시고 오늘 게임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 게임주가 참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한번 차근차근 점검을 해보죠. 자, 컴투스가 먼저 이 네 개의 계열사를 통합해서 A2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해서 미디어 사업을 강화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에서 종합 미디어 회사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 컴투스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 산업 그리고 컨텐츠 업계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넷플릭스가 최근에 원래는 드라마나 영화 관련 사업을 하다가 게임까지 이제 영역을 넓히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그 게임의 IP를 드라마나 또는 웹툰 등등 다양한 미디어에 접목을 시킴으로써 확장성까지 나타난다라는 그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고 컴투스 또한 최근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VFX 회사까지 투자를 하면서 미디어 쪽에 좀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러한 그 미디어 사업에서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 게임 쪽에서의 캐시 플로우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신사업을 하는데 지금 특히 게임 개발사들에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어쨌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분명히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컴투스 그룹에서 투자한 뭐 레몬레인이라는 거기서 만든 재벌집 막내 아들 요거 좀 히트 친다고요. 네. 요즘 아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게임만 갖고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원소스 멀티 유즈 또는 뭐 어떤 그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현상이 여기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 가뜩이나 좀 어려운 게임주들의 또 하나 이제 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FTX 사태, 예, 코인 관련한 논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건 어떻게 지금 연계되고 있어요?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또 코인 가격도 같이 오르면서 이 컨텐츠와 블록체인의 접목이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좋았었지만 또 반면 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규제가 미흡하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아직 방향성이 뚜렷하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 이런 좀 FTX 같은 대형 거래소까지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상황인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런 크립토 윈터까지 겹치면서 좀 부정적인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인과 게임의 접목, 즉 블록체인 기능을 통해서 이제 게임 내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확장성들이 이런 코인 가격과 또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은 뭐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그리고 이제 이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적 측면에서는 이 블록체인 사업을 이제 접어야 하고 그런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VC나 아니면은 이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제 여쭤보면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이 크립토 윈터라는 시기가 기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또 이러한 기간에 항상 이 사건들이 터지면서 정부 또는 규제 당국이 그러한 규제들을 마련을 해주니까요. 그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이 시장이 더 탄탄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란 건 정말 활용도가 높은데 이 코인 시장에서의 일부 문제 때문에 이 자체를 아예 말살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관점이죠. 자, 결국 앞서 이 강서 연구원 지적해 주신 대로 게임주든 어떤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본업이 잘 돼야 신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히트작을 꾸준히 내놓고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그 지금 현재 게임 업종에 기대되는 신작 앞으로 흥행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올해 하반기 특히 이제 게임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런 데에는 물론 시장도 좀 상황이 녹록지 않았지만 이 게임 기업들의 신작 성과도 그렇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대작들이
2022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는데 초기에는 매출 순위 탑5 정도 안에 들면서 또 좋은 성과를 보이는 듯 했으나 캐시플로우로 캐시카우로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이 장기 성과를 보이면서 오히려 이제 마케팅 비용은 증가하고 또 인건비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성장은 조금 미미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올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PC 콘솔까지 또 새로운 플랫폼으로 또 새로운 장르들로 다양하게 국내 개발사들이 신작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게임 업종에서 또 하나 기대하는 부분이 이 중국의 한한령이 조금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부터 이제 중국이라는 게임 시장이 미국을 그 규모로서 앞질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중국 시장이 큰 시장인데 최근 또 이제 여러 규제들이 좀 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외자판호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 외자판호가 어떤 건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외자판호는 중국 내에서 개발한 게임이 아니라 중국 외 해외에서 개발된 게임이 중국에서 서비스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하나의 그 라이선스라고 보시면 될 것 허가증이네요. 같습니다. 네, 그 라이선스가 이제 한한령이 시작된 2016년 이후부터 발급이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이제 그나마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거의 유일하게 네. 이제 판호를 받음으로써 올해 초에 서비스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이러한 판호 발급이 되지 않는 데에는 중국의 전략적인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컨텐츠 시장에서 사실 게임의 그 규모가 가장 크다라고 알려져 있고 과거에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고퀄리티 게임을 만들기 좀 어려웠었다면 지금은 중국 게임사들의 개발력이 워낙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는 내수 기업에서 만드는 그런 게임들만으로도 시장이 충분히 잘 운영이 된다라고 저 스스로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굳이 어떻게 보면 외화 유출이 되는 우리나라 게임이 가서 잘 되면 외화 유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 그렇게 필요성은 아직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 개방이라는 건 호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국 게임은 우리나라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고 우리 게임은 거의 못 나가고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관련해 가지고 그 한한령 해제 이슈에서 데브 시스터즈가 많이 거론되던데요. 그 최근 연구원님 리포트에서도 다시 레벨업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셨습니까? 데브 시스터즈는 사실 제가 내년 전망 보고서를 쓸 때 탑픽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랐던 거는 아마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데브 시스터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이 작년 아직 공시로 어떤 회사인지 퍼블리셔 명이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중국 퍼블리셔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쿠키런 킹덤에 대한 판호 발급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장 외자 판호 또는 뭐 내자 판호만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것만을 놓고 투자 포인트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다만 데브 시스터즈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쿠키런 IP의 신작 쿠키런 오븐 스매시라는 게임이 또 이 동사의 큰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우리 게임 기업들이 해외 진출인데요. 그 미국이나 유럽 쪽은 좀 활발하게 가는 것 같은데 중국을 비롯해서 중국뿐이 아니라 또 인구 많은 인도나 동남아 시장에서는 뭔가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이런 분위기 같아요. 네. 사실 인도랑 동남아 시장은 아직 시장 자체로 놓고만 본다면 성장 여력이 큰 아직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그렇죠. 시장인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개발한 이 게임들이 인도나 동남아에서 이제 드라마틱한 성장 또는 드라마틱한 그 흥행을
보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같은 아시아권이긴 하지만 조금 그 성향이 다른 것 같다. 아직은 이 동남아와 인도 시장의 그 게이머들이 스마트폰이나 PC나 다 하드웨어의 스펙이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 수준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고퀄리티 게임들이 아직 그 신흥 시장에서 구동되고 플레이 되기에는 시점적으로 아직 좀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인도라는 게임으로 인도 시장을 좀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인도에서도 그 배틀그라운드의 성과가 좀 좋게 나오고 있고, 크래프톤은 심지어 인도의 그 이 e스포츠 기업 그리고 게임 플레이를 방송을 하는 그 스트리밍 기업까지 인수를 할 정도로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작을 만들 때 특히 캐주얼 게임 쪽을 타겟하고 있는 개발사들은 이 동남아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까지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임 플랫폼이 좀 발전하고 이러면 우리 고퀄리티 게임도 아주 충분히 시장에 진출하고 성장 가능성이 아주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보여지네요. 자, 최근 우리 게임주들의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트로이카 디렉터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게임 산업 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고, 제가 투자 쪽에서는 이 단어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트로이카 디렉터 체제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개발 스튜디오에서 단일 이그제큐티브 PD가 이제 리드를 한다면, 최근에는 한 3명 정도의 공동 PD가 이 스튜디오 전체를 이끌어가는 공동 경영의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너무너무 훌륭하신 PD님께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리드를 해주시고 또 인사이트도 있으시다면 게임을 개발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좀 갈수록 하나의 게임 내에서도 컨텐츠 측면에서 다양한 니즈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디테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업계의 좀 전문가들, 예를 들면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사운드라던가 아니면 유저 대응이라던가 이런 각 전문가들이 공동 PD로 나섬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체제를 트로이카 디렉터 체제라고 하고, 대표적으로는 최근 스마일 게이트의 로스트 아크 그리고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같은 너무너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게임들이죠. 이런 대형 게임일수록 더 많은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니즈가 최근부터 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탁월해도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분야에 이제 분업화된 그 PD들이 모여서 집단 창작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더 아주 대작이 나올 수 있는. 자, 한동안 모바일 게임 독주가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뭐 PC 콘솔 플랫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모바일 시장은 과거 10년 동안 이 모바일 하드웨어의 보급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시장이 크게 그렇죠.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노다지 게임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스마트폰의 보급과 같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이 2010년대, 2015년 이때보다는 지금 분명히 성장률이 둔화가 되었을 거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서 모바일 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조금 이 성장률이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에는 전체 게임 시장의 절반 정도가 모바일 게임 시장, 그리고 절반 정도가 PC와 콘솔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장이 절대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게임 시장에 비해서 너무너무 큰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경쟁을 하는 걸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이 글로벌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경쟁을 하자고 하니 생각보다 이 한국식 MMORPG가 북미와 유럽에서 그렇게 성과를 내진 잘 못했어요. 반면 이런 고퀄리티 게임은 오히려 PC나 콘솔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개발 역량을 펼치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PC 콘솔 시장도 갈수록 고퀄리티 게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하물며 이제 이 게임 가격도 인플레이션과 같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모바일 쪽에 집중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개발사들에게는 분명 새로운 기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쪽으로 치중할 필요는 없겠네요. 다양하게 맞습니다. 가고. 자, 최근 서브컬처 게임들이 연이어 좋은 성적을 냈다는데 어떤 성과들이 좀 유의미하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임은 바로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그 시프트업이라는 비상장사에서 개발한 서브컬처 게임이었는데요. 이 게임이 NC소프트의 리니지를 제치고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1위를 기록을 할 정도로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시 런칭이었기 때문에 그 매출의 규모가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말 엄청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서브컬처가 말 그대로 과거에는 좀 비주류 장르를 예. 뜻하는 단어였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메인 트렌드로 자리 잡을 정도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우마무스메라고 하는 이 게임이 너무너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보였고 카카오 게임즈가 한국에 서비스를 함으로써 또 좋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 우마무스메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호요의 원신이라는 게임을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과거에는 미소녀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또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게임을 즐기면 이거는 이제 일부 오타쿠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르다라는 인식이 좀 팽배했었지만 막상 이런 게임들의 매출을 보니까 주요 메이저 장르들 뺨치게 너무 큰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메인 트렌드라 불러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는 방송 쪽에서도 버추얼 인플루언서들, 버튜버들이 또 좋은 성과들을 내면서 예. 이런 서브컬처 시장은 갈수록 더 이제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장주 대표 종목 제 대표 섹터답게 아주 변화가 많군요. 자,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강석호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